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렇게 쉬는 날이 와줘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자,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뭐죠?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조금 살펴볼게요. 우선 위치 에너지는 그 뭐가 변수가 되죠? 거리. 바로 거리가 변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NG H 그다음에 마이너스 G 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뭐 많이 접하게 되는 위치 에너지 이제 관련된 뭐 표현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아마 하나씩 다 배웠을 거고요. 뭐 하나 이런 부분이죠. 있고 두 입자 사이에 이제 거리가 항상 그 변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치 에너지 시각적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위치 에너지 하면 절대 또 뺄 수 없는 게 상호작용력이거든요. 자, 상호작용력은 무엇과 무엇을 얘기하죠? 인력과 성능. 그래요. 준호 최고. 준호 최고. 색깔이 막 러블리 상큼 발랄하네요. 오늘도 잠을 안 자려고 입고 왔어요. 그래요. 좋아. 자, 그래서 이 상호작용력은 바로 인력하고 청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력하고 청력을 에너지 표현으로 바꾼 게 바로 이제 레너드 존스 하는 게 바로 위치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물리학에서 이제 일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 외력 하고 누구를 연산해야 돼요? 외력하고 누구를 연산해야 일이 돼요? 바로 변이겠죠. 외력하고 변이를 연산해야 일이 되는데 외력, 변이 둘 다 벡터 물리량이에요, 스칼라 물리량이에요? 둘 다 벡터죠, 벡터. 그럼 이제 이 두 벡터를 어떻게 연산해야 일이 돼요? 바로 이제 내적을 해야 되죠, 내적. 근데 3학년을 대비해서 영어도 조금 배워봅시다. 내적 영어로. 내적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해요. 자, 내적을 하고 나면 벡터로 유지가 돼요, 스칼라가 돼요? 스칼라가 되죠. 그래서 내적하고 나서 스칼라가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내적을 영어 표현으로는 스케일러 프로덕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내적을 하면 일이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어떨 수가 있냐면 외력이 항상 일정해요. 외력이 막 착착착 바뀔 수도 있어요. 착착착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 그 미소 변이마다 외력을 따로따로 고려해가지고 싸그리 다 더해라.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뭐냐면 일의 정의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외력이라고 하는 게 뭐가 몇 개 없어요. 외력이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외력이 뭐 뎁다 많아요. 뭐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별의별 게 많잖아요. 뭐 마찰력, 뭐 수직항력, 뭐 구심력, 뭐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이때 하필 이 외력이 인력이거나 아니면 청력일 때, 외력이 인력이거나 청력일 때 얘를 이런 식으로 변이랑 내적을 해가지고 싹 다 더해. 그걸 일 중에, 그러니까 물론 일하고 에너지가 100% 같은 건 아니지만 일의 단위하고 에너지 단위가 같죠. 그래서 하필 이 외력, 인력, 청력이 될 경우
얘를 이제 우리가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인력하고 청력이 어때요? 이상기체는 인력하고 청력이 빵이죠. 빵. 그러면 빵을 적분하면 뭐가 돼요? 빵이니까. 그래서 이상기체는 위치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상호작용에서는 인력하고 청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위치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한 건데 이걸 뭐 적분했다 뭐 내적했다 뭐 하기 좀 못하니까 그냥 상호작용력을 에너지로 나타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또 이제 위치 에너지의 중요한 특징은 이제 세 번째인데 뭐 이건 뭐 딱히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세 번째는 이거예요. 얘는 그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저장된 에너지, stored 에너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에너지가 저장되었다 이 말 역적 에너지 보존. 그래서 뭐 위치 에너지가 있는 만큼 운동 에너지 커지고 그런 거 있죠. 뭐 중학교 책에도 나오는 거라. 요렇게 또 이제 위치 에너지 어떤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든 1, 2, 3은 그냥 내 생각대로 쓴 게 아니고 그 할로데이라는 사람이 쓴 펀더먼셜 오브 피직스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내가 그 공부를 했다가 이렇게 써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표현하는 내용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위치의 특징 이렇게 됐고, 그다음 뭐 해볼까? 그 다음은 4. 자, 요 상호작용력의 방향. 이 상호작용력을 어떻게 방향 표현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위치 에너지가 나타나려면 그 몇 개보단 많아야 되죠? 2개보단 많아야 되죠. 입자밖에 없으면 위치 에너지는 없죠. 왜냐면 하나밖에 없으면 인력이나 청력이 나타날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입자가 2개 이상이어야 돼서 위치 에너지를 고려할 때는 항상 이렇게 입자를 하나, 둘, 2개를 딱 그려요. 그럼 이제 물리학자들은 입자가 2개가 되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시점, 물리학자들은 항상 입자 2개면 하나를 시점, 하나를 종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점하고 종점이 생기면 이제 물리학적으로 항상 뭘 정의하느냐, 시점에서 종점으로 향하는 이렇게 향하는 이런 걸 이제 방향 방향 벡터를 하나 정해요. 그래서 시점에서 종점으로 향하는 이 방향 벡터의 이 방향을 물리적으로 이제 플러스 방향이라고 항상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둘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느냐? 서로 밀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어떤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냐면 이렇게 밀 수 있다는 거죠. 밀어. 그러면 밀고 보면 미는 방향이 누구 방향이랑 같냐면 방향 벡터 방향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청력을 항상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거하고 방향이 같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반면에 이제 서로 끌어당기게 되면 이거 이제 인력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건 정해놓은 벡터 방향하고 이게 서로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방향이 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상호작용력과 관련된 합력
합력을 만약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한다면 그냥 인력이 됐건 청력이 됐건 그냥 벡터라고 표현하고 그냥 더하기로 연결하면 그냥 가장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 대부분의 계산에서는 이렇게 벡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편해요? 벡터 계산은 불편해요. 불편하죠. 막 기하학적 관계를 따져야 되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합력을 이게 이제 벡터 관점이 아니라 스케일러 관점으로 이 상호작용력의 합력을 표현할 때 이 인력하고 청력을 크기만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인력 앞에다가는 마이너스를, 청력 앞에다가는 플러스를 써서 그 합력의 크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왜 상호작용력의 합력을 표현할 때 마이너스 인력 플러스 청력이냐면 이게 마이너스고 이거 플러스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상호작용력과 관련된 합력은 이런 표현, 이런 표현, 그리고 특히나 이 표현을 훨씬 더 우리가 많이 쓰게 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 저게 원래 수식이 이름이 있어요. 저게 저게 내가 뉴토니안 뭐 이게 있었는데 내가 그 미적분학 들은 지가 막 30년이 넘어가지고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여러분 그 대학교 때나 아니면 수학생님한테 이거 나도 미적분 시간에 배웠었거든요. 그것도 대학교 때인데 모르겠으니까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증명하는 건 저기 물리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뭐가 있냐면 이게 뭐 이름이 거창하게 있는데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 위치 에너지와 상호 작용력의 관계. 깜짝아. 뭐라고요? 어? 왜 그래? 자, 요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식 하나를 써드릴 텐데 뭐 증명은 나중에 뭐 물리 선생님한테 배우시고요. 뭐가 됐건 외우세요. 뭐냐, 요겁니다.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얘를 그 미분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에 대해 미분할까요? 거리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거리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고 싶어요. 왜 거리에 대해서 미분을 할까요? 거리에 대한 함수. 거리가 변수예요. 뭐 다른 걸로 미분하면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걸 찾아보려면 변수 한번 미분해봐야 돼요. 미분을 해요. 그러면 수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나봐요. 3명 저렇게 되나봐요. 저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어디 그런 건가요? 저거 미분하면 되나요? 미분이 그런 건가요? 근데 이게 이런 게 딸려가지고 그거는 여러분들은 잘하겠죠. 그래가지고는 설라문에 마이너스 합력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합력이라는 게 마이너스 인력 더하기 청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얘를 싹 넣어주면 인력 빼기 청력의 크기만으로 그래서 아마 뭐 저기서 뭐 정확하게 내가 좀 가물가물하고 분도 잘 뭐 내적도 방이 헷갈리고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요 표현을 외우시고 이걸 가지고 정성적인 해석을 할 때 써먹으시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식의 테크닉을 이런 걸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데 미분을 이렇게 하는 뭐냐면은 실용적인 이유가 뭐예요? 미분을 하는 실용적인 이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로부터 그 뭔가 청력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위치 에너지의 이게 이제 대소비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인력 뿐인 시스템. 사실 이런 건 흔치 않아요. 오직 인력만 있는 시스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뭐 항상 좋기만 하나요? 뭐 약간 티격태격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항상 인력만 있다 이런 건 쉽지는 않은데 뭐 굳이 고려하자면 뭐 딱 한 가지 정도가 있네요. 뭐 예를 들면 뭐 수소 원자 같은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뭐하고 밖에 없어요. 네, 원자 핵하고 전자밖에 없죠. 그럼 그 둘이는 뭐 정전기적인 인력뿐이잖아요. 그건 청력이 없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만 흔치는 않아요. 흔치는 않아.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항상 음수로 표현됩니다. 항상 음수입니다. 무조건. 아마 이제 인력의 방향을 마이너스로 정하고 그걸 적분한 결과라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막 방향하고 이렇게 뭐 해서 뭐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리적으로 찾아보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시스템에서 인력만 나타난다 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청력 알겠죠? 나타난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무조건 이렇게 음수가 돼요. 자 반면에 오직 청력만 나타나는 시스템에서는 역시나 막 계산을 하면 위치 에너지가 양수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양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청력만 나타나는 시스템 그런 것도 되게 귀해요. 잘 안 나타나요. 보통은 인력하고 청력이 어떻죠? 보통은 인력하고 청력이 공존하는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보통의 경우는 인력과 청력이 공존하게 되고 위치 에너지 소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에너지라는 물리량 자체가 스칼라라서 그냥 전체 에너지는 각각의 에너지를 싸그리 더하면 되거든요. 더하면 되는데 요것 때문에 음수의 양수면 다 더해서 양수가 되겠느냐 음수가 되겠느냐 그게 그때그때 다른 얘기야. 아시겠어요? 뭐 이게 양수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은 도움을 주는 그 뭐냐면은 어떤 테크닉이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요런 걸 가지고 요 둘을 더했을 때 양수가 되겠냐 음수가 되겠냐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존스라는 두 명의 사람이 실제 기체 분자들 사이에 그 상호작용에 따른 위치 에너지 수식을 제안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우사. 자, 그래서 이제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이제 V 쓴 다음에 LJ 뭐 쓰기도 해요. 근데 뭐 어차피 얘가 지금 이제 위치 에너지인지라 뭐 이렇게 표기해도 되고 그냥 뭐 위치 에너지다 뭐 이렇게 표기해도 뭐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4입론이라고 쓰고 이제 괄호를 하나 열고 시거마 R의 12승
빼기 시그마 R의 6승.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레나드 존스 포텐셜입니다. 맞지? 내가 또 가물가물하니 또 컨닝을 해. 어디 갔어? 맞는 것 같아. 맞아.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수식은 이 레나드와 존스의 제안입니다. 제안, suggestion 혹은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증명이 불가합니다.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F 이퀄 ma 같은 것처럼요. 뭐 이것도 뉴턴의 제안이죠, 그렇죠? 뉴턴의 제안이고 수식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수식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뭔가 좀 편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기존의 성격을 좀 편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전 우주를 관통하는 진실이냐? 그건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게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위치 에너지의 성격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수식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분자들 사이의 거리에 따른 그 뭐냐면은 위치 에너지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이제 차근차근 표현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이제 근데 아까 위치 에너지는 그 변수가 뭐라 그랬어요? 거리. 변수가 거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리가 지금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리에 대한 함수인 건 맞는데 여기 좀 이상한 표현들이죠. 이상한 표현들. 예를 들면 이제 짠 이런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짠 이런 표현도 있고 그렇죠? 저는 뭐 저렇게 이상한 표현이 도입이 돼요. 그 왜 저번 시간까지 쭉 했던 그 반데르발스 그 방정식에는 어떤 그 못 보던 항들이 들어가요. A항, B항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입실론, 그러니까 시그마라고 하는 묘한 항들이 들어가는데 쟤네들은 이제 부르는 이름이 레나드 존스 뭐 매개 변수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매개 변수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쨌건 얘도 이제 실험적으로 결정됩니다. 바로 물질의 고유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물질마다 시그마 입실론 값이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교재에도 몇 개 수록해 뒀는데 교재 27페이지에 보면 그 표 14에 보면 몇몇 분자들의 시그마하고 입실론 값이 거기 주어져 있어요.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뭐 어차피 뭐 숫자들이 쭉 나와 있는 거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저렇게 구해 놓은 거다 이런 말이지. 그럼 이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겠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겠느냐. 자 이겁니다. 여기 칠게요. 열심다 으쌰 자 우선 여기서 주목할 건 1. 두 분자 간 청력에 의한 에너지. 그걸 여기서 ER이라고 할게요. ER. R. 자, 보통 R은 뭐 줄임말? R은 이게 거리는 소문자 R이고요. 여기 변수로 쓰는 건 이거 R의 첨자로 쓰는 R은 이건 리펄전. 레디얼 파트. 그렇죠. 레디얼 파트 안 까먹었죠? 안 까먹었죠? 자, 리펄전이 무슨 뜻이에요? 청력 청력. 이게 사로 쓰면 그 리펄 그거야. 그래. 그러고 보니 무연이가
토니 스타크 닮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염만 좀 기르면. 좋아요. 그래. 좋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이 청력에 의한 에너지, 위치 에너지 부분이 여기서 이제 레노드 존스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요렇게. 짜잔.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에 대해서 앞부분. 이게 뭐다? 그 두 분자 간 청력에 의한 에너지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딱 수식에서부터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딱 양수죠. 딱 양수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청력만 막 나타나면 원리적으로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양수가 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반영해 놓은 부분이 저 앞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게 보면 이게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죠? 예를 들면 일종의 얘도 다항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차수가 12승이다. 요거 사실은 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좀 귀해요. 차수 12차수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심하게 크게 정해놨느냐? 바로 얘는 뭘 반영하기 위한 거냐면 이겁니다. 두 분자 간 거리가 매우 가까워질 때만 청력의 영향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두 분자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청력의 영향은 싹 사라지는 거죠.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차수를 아주 크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입자 사이의 청력이라고 하는 건 이게 두 입자가 아주 과도하게 가까워졌을 때만 청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위치가 아니라 살짝만 떨어져도 청력은 싹 그 효과가 사라지게 돼요. 보통의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려면 여기 차수를 아주 크게 잡았어야 하죠. 근데 왜 하필 12차일까요? 뭐 11차도 아니고 13차도 아니고 왜 12차일까요? 그건 쟤들도 증명을 못해요.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저 매개 변수 이렇게 좀 조작하면 이게 실험 데이터가 좀 잘 맞았나 보지. 그렇게 찾은 거지. 그러면 12승이 아니고 12.7차는 안 되나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하필 12승이냐. 이게 좀 보기에도 좋고 실험 데이터를 적당히 잘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저렇게 딱 제안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게 막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우는 그런 그 이나 원리들처럼 논리 구조가 탁탁탁 맞아가지고 이렇게 막 논리 구조로 다 링크가 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런 직관과 경험 혹은 실험 데이터 이런 걸로 그 사이의 논리 구조를 메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요게 이제 청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두 분자 간 인력에 의한 에너지 부분은 어디겠느냐? 바로 마이너스 4 입실론 곱하기 6승 요 뒤쪽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ATT라고 쓴 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attractive force 요걸 줄인 겁니다. 인력을 영어로 attractive forc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끌어당긴다 뭐 그런 뜻이죠. 역시나 여기서 앞에 부호가 그냥 덜렁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부호상 양수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고, 거기에 앞서 얘기했던 인력만 나타나면 위치 에너지가 음수더라.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 여기 지운다. 여기 줄게요. 여기 지운다. 지우자. 3. 3. 저 위치 에너지의 무슨 위치 에너지 그래프 표현. 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슉. 자 위치 에너지. 슉. 거리 0. 자, R이 바로 이제 두 분자 간 거리 뭐 이렇다는 얘기인데 이 두 분자 간 거리가 0이다. 이게 뭐 말이야? 한 개로 돼 있나? 이 합체다. 핵융합이라는 얘기죠. 핵인가? 이 뭐지? 네. 두 분자 간 거리가 0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얘기는 한 위치에 두 개 같이 있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그건 뭐야? 핵융합이니까 사실 두 분자 간 거리가 0인 상황의 물리적인 상황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그런 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점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까지 거기가 무게중심, 요 무게중심 근데 이게 0이다? 이게 말이야. 이게 하나가 되죠. 그런 걸 다른 말로 핵융합인데 보통의 경우는 핵융합 뭐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뭐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을 원점이라고 두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뭐를 한번 그려볼 거냐면 바로 그래? 잘 되죠? 이게 또 여기 인터넷이 까리까리 해가지고 잘 되고 있지? 그렇지. 좋아. 이거 누가 잔다고요? 근데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 건우 괜찮아요? 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비야, 뭐 부담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존재만으로도 부담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하여튼 그렇다. 네. 뭐 대통령 이런 사람처럼 하여튼 그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모도 비슷한. 미안해. 잠깐.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건우야 미안해. 농담이야. 근데 건우 좋아하는 거 알죠? 네. 근데 건우 좋아요. 오늘 내가 더 좋아하는 거 건우 좋아요. 그래.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거거든요. 뭘 그려볼 거냐면 이거 그려볼 거야. 그치? 그려볼 거예요. 자 위에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구나. 얘가 착착착. 아니네. 그건 줄 알았네. 너무 잘 그렸다. 자, 너무 잘 그렸다. 저는 합성하면 그거. 자, 이게 이제 누구냐면 이게 퍼렇게 그린 게 얘가 퍼렇게 그린 게 얘가 청력에 의한 에너지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자, 청력에 의한 에너지는 보시다시피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양수니까 얘는 몇 사분면에 그려지겠어요? 항상 1사분면에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그린 건데 특징이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두 분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영향력이 확 상승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둘 사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갑자기 줄어들다 못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알겠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니까 얘는 4사분면에 그려놔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면 여기에서 여기서 자 이게 최대한 예쁘게 네. 이게 프린트가 된 게 아니라서 이게 최대한 예쁘게 그리려면 짜잔. 오, 좋아. 됐죠.
이런 식으로다가 저 인력 부분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4,4분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전체 위치 에너지는 이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얘 그림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냥 더한 거라서 요렇게 나타나는 게 전체 위치 에너지예요. 그래서 지금 요 흰색으로 표현된 위치 에너지가 바로 흰색으로 표현된 요것이 지금 저 레너드 존스 포텐셜의 위치 에너지가 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이때 이 두 개의 그 경향을 그냥 그대로 산술적으로 더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요런 위치, 예를 들어 요런 위치에서 나타나는 이 위치 에너지 함수값은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있죠? 그래서 요 더하 요 하면 이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 말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크기하고 여기서부터 그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죠? 같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청력 부분과 인력 부분을 따로따로 고려해서 이렇게 전체 위치 에너지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또 하나의 특징, 수리적 특징을 보면 우선 첫 번째 아주 기초적인 특징 하나가 있는데 이 자리에다가 이거 넣으면 어떻게 돼? 이 자리에다가 이거 넣으면 어떻게 돼? 바로 봐.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시그마 넣어요. 알겠어요? 시그마 넣으면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 시그마 넣으면 그냥 1 빼기 1 맞나요? 시그마를 넣은 거지. 시그마. 0 넣은 줄 알았어요. 0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미안해요. 예쁘게 다 했을게요. 시그마. 그죠? 0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그마. 자, 그래서 이제 요 R 자리에다가 시그마라는 요 매개 변수 값을 탁탁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1 함수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물질의 측정을 해야 하고 그다음 물질의 고유한 성격이라고 알려졌던 매개 변수 중 요 시그마라고 하는 게 이게 뭐지? 그냥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요 위치 여기 여기를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보시다시피 꽤 분자간 거리가 가까워진 거죠. 분자간 거리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상쇄가 돼가지고 그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그 묘한 거리, 알겠죠? 그 묘한 거리를 시그마로 정하고 요걸 토대로 함수를 좀 편하게 표현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요 시그마는 분자 크기가 클수록 보통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분자의 크기를 반영하고 있는 녀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요 위치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 미분을 한 다음에 짜잔 0이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는다. 보통 뭘 찾는 거예요? 극대나 극소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극소점이 있겠네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거를 계산을 하면 그때 그 거리 값을 그냥 다 하필 이게 R 백설표 이렇게 하면 R 제로 표현해 볼게요. R 제로.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죠. R 제로. 얘가 뭐로 계산이 되냐면 이거 뭐 그냥 간단한 다항함수 미분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요. 하면 묘하게도 2의 6승분의 1의 시그마. 이 정도 값이 나옵니다. 이거 그냥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금방 나오거든요. 그럼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요 위치가 뭐에 해당한다? 2의 6승분의 1의 시그마. 이게 6승분의 1이 뭐 되게 지수 작아져도 이게 숫자가 2여서 요 값이 1보다 조금 큰 값이 돼요. 조금 큰 값이 돼서 요것보다는 조금 뒤에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위치 에너지의 미니멈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위치 에너지 자리 거리에다가 저 R0를 넣는 거죠. 요거를 다시 어디다가 여기다가 쇽쇽 넣어요. 그러면 열심히 계산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입실론이 나옵니다. 예, 마이너스 입실론이 나옵니다. 예. 뭐 해보면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최소 위치 에너지 여기가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입실론. 알겠죠? 그죠? 그래서 레너드 존스 그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게 요 시그마가 그래프상 여기 그 다음에 하필 입실론 앞에 왜 4가 있느냐 요 4까지 상수를 고려해서 넣어주면 요 입실론이 바로 요 위치 에너지의 최소값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함수를 최대한 예쁘게 조작해 놓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레너드 존스 포텐셜에 그런 수리적인 특징이 있구나. 감탄할 게 아니고 최대한 예쁘게 만들려고 요런 특징을 넣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위치 보이시죠? 요런 위치 보이세요? 예. 자, 요런 위치에선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양수죠? 네. 그러면 이때는 분자간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더 우세한 거예요? 인력이 우세하다. 네. 판단돼요? 네. 뭐 때문이에요?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거 이거 꼭 외워야 돼요. 그렇죠? 꼭 외워야 돼. 증명은 물리 시간에 배우시고 하여튼 꼭 외워야 돼. 그럼 요런 위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분석을 하면은 양수니까 요런 거리에서는 청력보다 인력이 더 우세하구나. 무슨 말 알겠죠? 자, 반대로 이제 요런 곳에서는 이런 곳에서는 짜잔. 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양수잖아요. 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는 인력하고 음수잖아요. 그럼 요 경우는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청력이 우세하구나. 됐죠? 그리고 이런 식의 최소 위치 에너지 구간, 이 마이너스 입실론이 최소 위치 에너지죠. 최소 위치 에너지.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구간은 짜잔. 자,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버려요? 0이죠. 그러면 이 구간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인력하고 청력이 같구나. 무슨 말 알겠죠? 이런 해석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죠? 오케이, 됐다. 예. 요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은 시그마가 뭘 반영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에 있는 극소값에 반영할 수밖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지금은 얘를 이거로 표현했는데 얘가 이거라면 시그마 R 있는 거 아니에요? 얘를 뭐 2에 6, 얘를 1이 나누면 시그마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이제 얘하고 얘가 관계가 있는데 이 R0라고 하는 게 최소 위치 에너지의 상황이죠. 그럼 이 최소 위치 에너지의 상황이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 지우고 되겠어? 여기 지우고 되겠어? 지우고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지는 최소 위치 에너지가 사실 바로 짜잔
이 상황이에요. 저 상황. 자, 기체 분자는 돌아다니다가 끊임없이 뭘 할 수 있다고 했죠? 충돌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기체 분자가 뭐 예를 들면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거면 충돌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충돌한 다음에 되튕겨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기체 분자가 막 비행을 하다가 우연찮게 충돌을 한 그 순간, 그리고 충돌해서 떨어져 나가기 직전의 상황이 지금 여긴 거예요. 그러면 충돌을 쾅 했어요. 쾅 한 다음에 이 충돌 때문에 다시 튕겨 나가야 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은 분자 간의 인력하고 청력의 크기가 같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력하고 청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충돌을 통한 이렇게 뭐냐면 쪼개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으니까 충돌한 후 운동량 보전에 의해서 쪼개져 나가게 되는 그 순간을 여기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를 내가 뭐라고 했어요? 감마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분자를 9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분자의 크기에 해당하는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지금 그 최소 에너지가 나타나는 R0가 바로 이 감마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감마라고 하는 게 분자 크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시그마도 분자 크기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충돌을 해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네. 청력이 같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떨어져 나오려면 잘 봐요. 쾅 충돌했을 때 만약에 그냥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냥 더 가까워져야 되죠. 쪼개지지부터 가까워져야 되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충돌하자마자 인력과 청력 효과가 완전 배제된 상태. 예를 들면은 그 당구공 있잖아요. 당구공 같은 경우를 이 플레이에 놓고 탁 던지면 탱 하고 튕겨 나가잖아요. 그럼 이때 당구공이 충돌해서 탁 튕겨 나갈 때 당구공끼리의 특별한 인력 가정해요? 가정하지 않죠. 청력 가정해요? 가정하지 않죠. 그냥 둘 사이의 운동량 변화에 따른 이렇게 충돌과 헤어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충돌한 다음에 헤어지게 되는 이 충돌을 고려하려면 그 순간 이 두 입자 사이에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다라고 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는 게 아니니까 충돌해서 떨어지는 그 순간 인력하고 청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합력이 나타나지 않는 순간에서 충돌하고 딱 떨어져 나간다 라고 말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충돌 안 했는데 네. 청력이 커져서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충돌에 대해서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특별히 청력을 강화시킬 수는 있죠. 예를 들면은 자석이요. 자석처럼 특별히 청력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팽 튕겨나가게 할 수 있죠. 근데 자석은 사람 눈에 보여요?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자석은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크잖아요. 근데 얘들은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이건 거죠. 기체 분자가 있는데 진짜로 청력 때문에 만나서 튕겨나간다고 하자. 하지만 얘가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력에 의해서 얘네들을 튕겨내는 이 바운더리까지가 이 녀석의 크기다라고 사람은 가정할 수밖에 없죠. 이게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효과가 고려된 그 최외곽 전자 구름까지가 다 이 녀석의 크기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돌해서 튕겨나가는 그 순간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진다라고 말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두 분자가 충돌을 하는 그 직전의 상황이죠. 그 직전 혹은 직후의 상황이죠. 바로 요 상황이 이합체를 이룬 순간이에요. 이합체를 이룬 순간입니다. 이합체가 뭐였어요? 기체 분자끼리 들어있는 그릇을 압축을 시키면 분자 간 평균 거리가 점점점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 분자 간 거리가 줄어든다고 했을 때 두 분자가 이합체를 이룰 정도로 분자를 확 줄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분자가 충돌해요. 그 다음 튕겨 나와야 하죠. 분자가 충돌해서 튕겨 나오지만 기체 분자가 전부 다 아보가드로수만큼 많은 분자들이 모두 다 이 정도로 압축이 돼 있으면 충돌해서 튕겨 나오자마자 그 다음 충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이 되고 헤어지고 충돌이 되고 헤어지는 일이 벌어지지만 사람은 이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이해를 이룬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기체 분자하고 기체 분자가 충돌을 하는데 그 두 분자 간 거리가 모두 다 이루고 있다면 사람에게는 이합체를 이룬 순간이 되는 거고 그 이합체를 이룬 순간보다 사람이 그릇의 부피를 더 줄여서 압축시키면 이합체가 3합체가 되고 4합체가 되고 그래서 더 많은 다합체를 이룰 수 있다고 했죠? 그게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상태 변화가 시작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은 액체를 뜻하는 거예요. 액체가 된 거예요. 즉 여기가 이합체가 된 거고 이것보다 분자 간 평균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자 거리가 더 가깝다는 얘기는 여기서 다합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언저리에서 이미 다합체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액체가 완결이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액체가 되기 시작하고 조금 더 지나가면 여기서 모든 액체가 다 완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체는 부피가 잘 줄어들어요? 잘 안 줄어들어요? 기체는 부피가 잘 안 줄어들죠. 그런데 아니 뭔 소리야? 기체는 부피가 잘 줄어들죠. 기체는 발로 밟으면 푹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액체는 부피가 잘 줄어들어요? 잘 안 줄어들어요? 잘 안 줄어들잖아요. 액체에 억지로 압력을 가해서 액체를 이루고 있는 상태의 분자 간 거리를 약간이라도 더 가깝게 만들고 싶다. 그때 세게 밟아야 되겠어요? 무지막지하게 강하게 밟아야 되겠어요? 아니, 같은 말이다. 약하게 살살 밟아야 되겠어요? 무지막지하게 강하게 밟아야 되겠어요? 무지막지하게 강한 압력을 줘야 액체를 이루고 있는 안에서 분자 간 거리를 조금이라도 가깝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액체를 압축시키려면 이때는 에너지가 조금 들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순간까지는 여전히 기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서 액체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더 압축하면 여기서 조금 진행하면 여기서 3합체, 4합체, 5합체 됐다가 이미 여기에서 액체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럼 액체 상태에서 더 압력을 가해가지고 얘네들 더 가깝게 그럴 땐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좀 아까랑 같은 질문이긴 한데 네. 결국에는 그냥 충돌할 때 그 두 개의 운동량이 손실이 최소화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아니 그냥 보증되려면 청력이랑 인력이 그 서로 같은 상황에서 이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랑 청력이 같아야 된다 얘기 아닌가요? 근데 그 충돌할 때 저거는 인력이랑 청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충돌을 하긴 하겠죠. 자유롭게 충돌을 할 때 분자 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인력이 우세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을 해야 분자들이 상태 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분자들이 상태 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냐면은 화학 결합하는 걸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자 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요. 그 조금 더 수리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연역적인 건 나중에 수학을 좀 더 공부하시거나 물리학을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실험적이거나 직관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화학자니까.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그 1학년 때 초반에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어떤 애들을 또 봤는데 예를 들면은 저 운동장에서 봤는데 그 둘이가 딱 봤는데 둘이가 한 8cm 내외로 둘이가 서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애예요. 전혀 모르는 애예요.
80cm 거리로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둘이 얘기할 수도 있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식당에서 가서 보니까 그 80cm 거리를 또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측정했어요? 그냥 대가. 그러니까 80cm면 인간하고 그러니까 80cm 좀 더 가까이 한 50cm. 그럼 생각해봐. 사람하고 사람이 50cm면 무슨 말이야? 이거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가 50cm 정도면 이거는 꽤 먼 거리예요. 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cm 거리에 둘이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우연찮게 운동장에서 봤어요. 그럼 이제 모르는 애들이니까 아니 뭐 쟤들 싸우나 보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갑자기 식당에서도 그 거리를 유지하고 둘이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 뭐 그러다가 갑자기 학습실에 가 봤는데 또 그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보니까 또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 두 사람의 서사를 전혀 몰라도 그 둘은 어떤 상태겠어요? 사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되게 우습게 듣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자연과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봐요. 여러분은 아까 그 두 친구의 히스토리나 서사를 알아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지만 오직 무언만으로 그 둘의 관계를 알아낸 거예요. 둘의 일정한 거리, 입자 두 개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입자 두 개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그 둘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두 입자 간 거리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입자 간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그 두 입자가 뭐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관계는 뭐 한 가지 관계밖에 없어요. 되게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럼 굉장히 다양한 관계 중에서 여러분들처럼 친구 사이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사귀는 사이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친구 사이 관계가 더 가까운 거예요? 사귀는 사이가 더 가까운 거예요? 친구 사이요, 친구. 네. 건우와 제 사이가 제가. 네. 이렇게 모쏠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사귀고 나면 사귀는 사이가 배우자끼리 사귀는 사이가 가장 긴밀한 사이가 되거든요. 그럼 잘 봐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관계가 성립된다. 이해했죠? 네. 그럼 그 성립된 관계인데 그 둘의 물리적 거리가 더 가깝다. 이 결합력이 약해진 거예요? 결합력이 강해진 거예요? 결합력이 강해진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내가 얘랑 친해졌어. 친해졌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친해서 뭐 농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같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항상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어느 날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얘한테 좀 무을 느끼게 됐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얘한테 조금 더 다가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잘 봐봐. 관계 정립되면 내가 얘한테 다가가잖아. 다가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인력이 강해져. 정답. 이 순간 청력보다 인력이 조금 더 우세해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사귀는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 해규갑할 수 있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 수준까지 연애를 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집에서 김선아랑 마루에서 넷플릭스를 본다. 그럼 여러 가지 자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마루에 둘이 누워서 김선아가 내 팔베개를 베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옆에 둘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팔베개 해봤어요? 일단 해봤죠. 아, 그래요? 그래요? 자,
여러분 영화에서 보거나 뭐 드라마에서 보거나 하면 사귀는 사람들이 막 팔베개 하는 장면 보면 되게 로맨틱하게 보이잖아요. 맞죠? 로맨틱하죠. 근데 팔베개는 네, 한 30초 후부터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팔베개를 하다가 알겠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사귀는 사람도 정해진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청력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입자와 해당 입자가 어떤 규정된 거리, 자 친구면 친구, 사귀면 사귀는 사이, 분자간 인력이면 이만큼, 화학결합이면 이만큼, 그 입자 사이 거리가 규정이 되면 그 규정된 거리 속에 무조건 인력하고 청력이 뭐 하나라고 말을 해야 돼요. 같다라고 말을 해야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 상황은 충돌을 넘어서 얘네들이 상태 변화를 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했죠. 그러면 상태 변화를 해서 액체가 됐을 때 그때 분자하고 분자 간 거리는 특별히 변형이 되겠어요? 액체가 됐을 때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어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말은 그 순간 인력과 청력이 같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막 충돌을 하다가 쾅 해가지고 보통은 튕겨 나가야 되는데 오 해다가 쾅 했는데 막 줄여놔가지고 쾅 했는데 그 다음도 계속 쾅 이러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치면 얘가 오르륵 뭉쳐가지고 액체가 되는 순간이잖아. 근데 액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의 현상을 분석하면 액체 안에서 분자 간 거리는 거의 일정 유지된다. 그러면 일정이 왜 유지되지?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 더 멀어지지도 않고 이 순간 인력하고 청력이 같나 보다. 그럼 일정이 유지되겠지. 그럼 이 모든 걸 말을 만들어 붙이려면 이 상황에서 인력하고 청력이 같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현상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실제 실험과 상황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땐 항상 이런 해석을 해야 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레너드 존스 포텐셜에서 나타나는 얘기인데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누구랑 연결 짓는 거? 얘를 컴프레션 팩터랑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컴프레션 팩터. 알겠죠? 그래서 뭐 슬쩍 예고를 하면 한 장만 넘기시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31페이지, 30페이지. 자, 30페이지 보시면 기출문제가 나오죠. 30페이지에 보시면 서울대 기출문제가 나오죠. 찾았어요? SMU가 서울대 거 아니에요? 네.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그래서 30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서울대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뭐 말만 되거든요. 여기 이제 그 답하고 해설지를 보면 문제하고 해설지를 보면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이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라는 건 알겠죠? 근데 해설지에 보면 컴프레션 팩터죠. 두 개를 연결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해설지는 서울대가 제시하고 있는 공식 해설지인데 서울대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둘 연결지어서 내용적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게 어떤 거냐? 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